노후에 스스로 돌볼 수 없으면 요양원 가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할 때가 많죠. 특히 스스로 생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면 요양원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가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요양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혼자서도 존엄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가는 횟수도 늘고 집안일도 힘들어지죠. 이럴 때 요양보호사나 방문 간호 서비스 같은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면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가 있어서 일정 소득 이하라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요즘은 민간 돌봄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서 필요한 만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요리를 하지 않아도 식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길 수 있죠. 추가로 가사 도우미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면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 부담도 덜 수 있고,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를 신청하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격 진료 서비스를 활용하면 병원 방문 없이도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면 집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거 환경을 미리 바꿔두세요.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서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미리 대비해두면 더 오래 집에서 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면 한층 안전해지고, 침대나 의자는 너무 낮거나 높지 않도록 조절하고 문턱을 없애거나 낮추면 이동이 훨씬 편해지며, 응급 호출 버튼을 설치해 갑자기 아플 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안심이 되죠. 추가로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홈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등을 자동으로 켜거나 가전제품을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로봇 청소기를 이용하면 집안 청소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스마트 도어락을 설치하면 외부인의 출입을 쉽게 통제할 수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 카메라를 활용하면 가족들이 멀리 있어도 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런 조치들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결을 유지하세요.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고 교류하면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나 친척과 주기적으로 전화하거나 만나기 위해 약속을 정해두면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고, 지역사회의 노인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 생활에 활력이 생기며,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이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자주 얼굴을 보며 연락할 수 있죠. 추가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새롭게 사귈 수도 있고, SNS를 통해 자녀나 손주들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도 있어요.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꾸준히 연결되어 있으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넷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건강이 무너지면 생활이 불편해지고 요양원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리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아픈 곳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치료해야 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면 걷기만 해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죠. 추가로 요즘은 노인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나 요가 수업도 많아져서 혼자 하기 어려운 운동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숙면을 돕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또한 명상이나 심리 상담을 통해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곧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다섯째, 경제적 대비를 해두세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집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금이나 저축을 미리 계획해서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의료비나 돌봄 비용을 대비해 실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준비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나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불필요한 분쟁 없이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죠. 추가로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주거를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두면 더욱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등 추가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면 더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취미와 여가 생활을 즐기세요.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즐거운 취미를 가지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독서나 그림 그리기를 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가벼운 악기 연주를 배우면 두뇌 활동에도 좋아요. 추가로 텃밭 가꾸기나 가벼운 목공예 같은 활동을 하면
손을 움직이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아하는 취미를 꾸준히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어요. 일곱째,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사회와 연결되어 있으면 우울함을 덜 느끼고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노인 대학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들으면 새로운 배움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추가로 공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운동 모임이나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작은 모임에 참석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유대감도 높아지죠. 여덟째, 기술을 익히세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어요. 디지털 기술을 익히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면 무거운 짐을 들지 않아도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화상 통화 기능을 익히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어요. 추가로 유튜브나 SNS를 활용하면 정보도 얻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어서 생활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디지털 기술을 익히면 삶이 더욱 편리하고 외부와의 소통도 활발해집니다. 아홉째, 안전한 생활을 위한 대비를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응급호출 버튼을 설치하면 위급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건강 상태를 알리는 습관을 들이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요. 추가로 화재 감지기나 가스 차단 장치를 설치하면 화재나 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안전을 대비해 두면 불안함 없이 더욱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열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욱 행복해지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추가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분 좋은 일을 찾아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니까 늘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첫째로 돌봄 서비스와 방문 요양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둘째로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한 대비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고, 넷째로는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노후 독립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다섯째로는 경제적 대비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고, 여섯째로는 취미와 여가를 즐기며 활력 있는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일곱째로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여덟째로는 디지털 기술을 익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아홉째로는 안전한 생활을 위해 응급 대비와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열째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처럼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면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